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호인입니다. 보험회사 맞짱뜨기 오늘 67번째 시간으로서 보험계약 부활의 함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실내 스튜디오에서 하지 않고 야외에 1박 2일로 캠핑을 나왔기 때문에 야외에서 진행하는 점 구독자분께서 많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아래 구독 알람 설정과 왼쪽 아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보험계약의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잘 유지하던 보험계약이 보험료 납입 미납으로 인해서 보험계약이 실효가 되고 나면은 실효가 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에 실효된 계약을 원상복귀 시키는 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험 청약의 부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그걸 일반인들이 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늘 그 부활 청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실효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을 잘 하다가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서 계약이 효력 상실이 되는 것을 실효라고 부르는데 이번 달 보험료를 이번 달에 내는 것이 정상인데 이번 달 보험료를 못 내면은 다음 달 말일까지는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 말일까지도 이번 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달 1일자로 보험계약이 실효가 됩니다. 실효는 효력 상실의 약자가 실효입니다. 보험계약이 실효가 되고 나면은 실효된 날로부터는 이후에는 전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 의사가 없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실효가 됐다 그러면 문제는 다르지만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보험 계약이 효력 상실됐다면은 계약자는 그 실효된 보험 계약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부활을 하려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 부활 제도에 함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함정이란 일반인들은 10년 전에 유지해 오던 보험 계약을 필요했다가 다시 부활을 하면은 최초 계약일인 10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걸로 간주를 해서 보장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10년 전에 보험을 넣어서 쭉 유지하다가 10년째 되는 해에 보험료 납입을 못해서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고 나서 3, 4개월 있다가 다시 부활 신청을 하고 보험회사가 부활 신청한 것을 승낙을 해줬다고 가정을 하면은 부활 신청한 것을 승낙한 날로부터 전권 보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암 진단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활 청약도 같은 취지에서 부활 청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청약을 하고 90일 미만의 암 진단이 되면은 암 진단이 됐을지라도 암 진단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10년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는 10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어떠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상법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계약은 고지 의무 위반이 있을지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이나 된 계약은 그러한 고지 의무 위반의 위험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데 이게 어찌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가지고 실효가 돼서 다시 부활 청약을 했다 그러면 부활 청약을 한 날이 다시 계약을 체결한 날이 되기 때문에 부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청약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간 사실, 치료 사실이 있느냐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어떤 진단받고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통원하거나 투약 흔적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부활 청약서에다가 답변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2000년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2010년까지 10년 동안 유지하는 동안에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으면 모르지만 병원 갔던 사실이 두세 번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부활 청약을 하는 날 부활 청약서에 그러한 치료 사실을 고지 안 하고 넘어가면은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에 걸리기 때문에 이 고지 의무 위반도 상법상 아까 3년이라 그랬는데 부활을 하게 되면은 부활 청약을 한 날로부터 다시 3년이니까 그 3년 이내에 언제든지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면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부활 청약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약일수록 보험료 납입을 하지 못해 실효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지 의무 위반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언제든지 보험회사가 확인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부활 청약은 과거에 10년 전에 체결했던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활 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3년이 적용되므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부활 청약 한 날까지 10년 동안 병원 간 사실을 고지 안 했을 경우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암 진단 개시일 같은 경우 90일이 지나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활 계약 같은 경우는 부활 청약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90일이니까 만약에 부활 청약을 해놓고 30일이나 60일째 되는 날 암 진단이 됐다면 부활로 인해서 다시 계약을 원상복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암 진단비를 못 받는 그러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오래된 보험 계약일수록 보험료 납입을 못해서 실효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